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정성원 교수입니다. 기초 통계 강좌를 대학원생들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주 이제 간단한 통계 T-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T-테스트를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T-테스트를 잘 알기 위해서는 G-테스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둘 간의 관계와 요거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T-테스트는 언제 사용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이제 통계 프로그램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SPSS에 가면 T-테스트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T-테스트가 그는 평균 비교라는 데 있어요. 근데 그래서 T-테스트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평균을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평균 비교.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걸 클릭을 해보면 있는데, 사실 T-테스트라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독립표본 T-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표본이라는 게 있는데, 자, 독립표본 이렇게 됐는데, 그 독립표본의 평균 비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다른 그룹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다른 집단이 있는데, 두 집단을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동일한 변수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각 집단이 그 변수에 대한 평균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독립표본은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맨 앞에는 항상 뭐 그 사람이 있겠죠. 근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룹이 뭐 예를 들어서 남자냐 여자냐 뭐 가르쳤죠.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이게 두 개의 이제 그룹을 했는데, 이게 1이면 어떤 그룹이고 2면 어떤 그룹이고, 요게 이제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눠져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 대한 점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점수들이 있을 때 이 두 집단이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 평균이 이제 이렇게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 평균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점수가 똑같이 나오진 않죠. 근데 평균이 이제 똑같이 나오지 않고 6이다 뭐 5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건 이제 그 가설 검증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이 두 개가 정말 다른가, 이 두 집단이 이 변수에 대해서 다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을 내려줘야 돼. 근데 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요게 차이가 굉장히 크면 우리가 이 두 그룹과는 모집단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눈에 보이는 이 차이는 뭐냐면 표본에서의 차이를 뽐내요. 근데 이 표본이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표본은 내일 새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 표본에서의 차이인데, 이 표본에서의 차이가 이게 모집단, 우리가 관심 가진 전체 모집단의 차이 때문에 요 에러가 생긴 건지,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샘플을 뽑을 때 자연스럽게 항상 생기는 그 오차가 있는데, 그 샘플의 표본 오차 때문에 생기는 건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판가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자, 다시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샘플에서 두 숫자를 구했어. 민이 있는데 두 개가 차이를, 이게 우리가 표본에서도 모집단에서도 있는 차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이 차이가 크면 돼요. 근데 이 차이가 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모집단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차이가 커야 되는데, 우리가 통계에 그게 해당되는 단어는 뭐냐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집단에서의 차이를 우리가 확신할 수,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간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값보다 크면 우리가 이거는 실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기준값보다 작으면 이거는 그냥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어 라고 우리가 판정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요 차이가 크냐 작으냐를 테스트하는 건데 그게 유의미하냐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영어로는 significant testing이라고 해요. 근데 significant testing. 그래서 근데 significant testing을 하는데 그 테스팅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t-테스트인 거예요. 근데 근데 t-테스트 요거 과정은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고 근데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집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 대응 표본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응 표본. 네, 우리가 좀 더 이거 하나씩 할 건데 대응 표본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대응 표본에서의 평균의 비교. 그 같은 집단인데. 그렇죠. 네. 같은 집단인데 그 그룹이 다른 거. 아니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같은 하나의 그룹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네. 하나의 그룹이 있어. 그룹은 똑같아. 여기서는 근데 이제 같은 변수를 타임 1에서 재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한번 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을 읽거나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테스트를 또 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도 만약에 그 읽은 책이 요 사이에서는 뭐가 책을 읽은 거예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책이 좋았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은 후에 뭐 성적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럴 때 여기서의 평균이 나오고 여기서의 평균이 나오는데 이 평균도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가 같지는 않겠죠. 근데 했을 때 숫자가 차이가 나면 그때 이제 이 차이가 significant한 차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테스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대응 표본이라고 그래요. 대응 표본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두 번 물었을 때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각각에 물었을 때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TV 프로그램이 있다. 그 TV 프로그램이 당신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라 묻고 그 다음 질문에 와서 너 친구는 얼마나 영향을 받았겠니? 라고 해서 자신이 받을 영향과 딴 사람이 받을 영향을 또 이제 같은 질문인데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독립변이는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설사 점수라고 하더라도 독립변은 종속 변수는 점수가 되고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여기서 그룹이 인디펜던트 베리어 되지만 여기서는 타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아까 셀프랑 아더에 대한 자신과 남에 대한 뭐 매체 영향력이다라고 하면 매체 영향력 지각이 종속 변수가 되지만 독립 변수는 뭐냐면은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원래 독립 변수의 이름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대응 표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paired sample이라고 해. paired. 이 페어가 되기 때문에 paired sample이고 다른 말로 repeated라고 그래. repeated measure야. 이게 repeated measure.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반복 측정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말이야. 근데 두 번 반복해서 재는 거야. 근데 그리고 그거에 두 개를 평균이 비교할 때 요거랑 비슷한 시츄에이션이에요. 근데 통계 테스트하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보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알아두면 되는데 1표본 평균의 테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1표본. 1표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룹도 하나고 변수도 하나예요. 근데 딱 하나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테스트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거는 이제 뭐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물은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물었을 때 긍정적인 점수가 얼마 이상은 될 것이다. 평균이 3 이상은 될 것이다. 평균이 그러니까 이제 파퓰레이션에서의 이 값은 파퓰레이션 평균이 3보다는 클 것이다라든지 3은 아닐 것이다라든지 3보다 클 것이다라고 이런 가설을 내가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가설을 이제 세울 때 하는 게 1표본 테스트예요. 근데 1표본. 근데 그래서 사실 가장 간단한 건 요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거에 다 응용들이에요. 근데 1표본 테스트의 가장 간단한 예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에서의 어떤 값의 평균은 평균은 뭐 5일 것이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야. 아니면 0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어요. 왜냐? 이거는 이그젝 하이포테시스이기 때문에 등호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이걸 뮤를 자 여기서 이건 지난 시간 반복인데 짧게 반복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파퓰레이션 내가 지금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파퓰레이션의 분포를 내가 대충 그려볼 수 있어요. 근데 자 이건 나의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 파퓰레이션의 평균은 5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분포에서 사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시그마가 시그마가 있는데 우리 문제 뭐냐? 시그마는 몰라. 시그마는 몰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180명이다. 180이다. 이게 평균이 180이다. 이제 미국 학생의 남자 학생의 평균 몸무게 비슷한 건데 180이다라고 치면 이제 이런 걸 내가 가설을 한 거예요. 가설을 한다는 거는 이런 분포를 예상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은 만약에 파퓰레이션인 게 정해지면 뭐가 정해지냐면은 자 요런 샘플일 때 내가 만약에 36명으로 해서 하나의 표본을 구할 때 그 평균을 내가 구할 수 있는데 이 평균들의 분포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평균들의 분포가 이렇게 될 때는 평균을 한번 평균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확률적으로 구성이 되는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평균들을 막 모아서 평균들의 이게 표본의 평균들의 분포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표본의 표본 여기 그 디스트리뷰션이 요렇게 나오는데 자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고 하면은 여기가 요 평균의 평균이죠. 이게 평균의 평균은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데 expected value 하는데 이거는 뮤랑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8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스탠드 디비에이션이 나오겠죠. 요 스탠드 디비에이션 특별히 우리 이름 붙였는데 이걸 스탠다드 에러라고 불러요. 네? 스탠다드 에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요 스탠다드 에러는 뭐냐? 스탠다드 에러는 파퓰레이션의 스탠다드 에러와 비례하고 그리고 이 샘플 사이즈의 루트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알면 이거는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딱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정상 분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상 분포라는 거는 요 x랑 요 값들에 의해서 이 값들이 이 평균 분포에서 어떤 특정한 평균의 값이 나올 확률이 이미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요 확률은 P라는 거는 그 x 값이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얼마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 2 파이분의 1의 익스포넨셜 이것도 2.17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2분의 1에 이건 이제 그 시그마 x 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값 알고 이 값 알면은 특정한 평균으로서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그것이 여기서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그 원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200이랑 샘플을 서베이를 했더니 그 샘플의 평균이 200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나랑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이 차이가 큰 차이냐 작은 차이냐 유의미한 차이냐 유의미하지 않느냐 차이냐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차이가 원래에 있는 그 평균들이 발견될 수 있는 분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건지를 판명하는 건데 20이 어디서 왔느냐를 따지는 건데 자 우리가 이 확률 값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값 우리가 알고 이 값은 이제 우리가 구한 200이고 이게 뮤x는 내가 한
값이고 요 값들은 다 정해져 있는 값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거 하면은 내가 그게 발견될 확률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넣으면 좀 복잡해. 이걸 다 계산하려면. 근데 더 간단한 방법은 이거를 표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표준화시키면 이 그래프도 훨씬 간단해지는 게 요거 시그마가 1이 되기 때문에 2파이분의 1이고 자 여기 G 스코어가 돼요. G 스코어. 이게 여기 G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표준화 점수예요. 우리가 표준화 점수를 했었어요. 이렇게. 자, 이 표준화 점수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이제 계산하기 쓰는데 요거는 원래 그 값들에 상관없이 이 표준 스코어, 표준화된 점수로 하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가 다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해놔서 요 값들을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숫자는 가장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라고 하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애초부터 모든 숫자를 표준화해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요게 이제 샘플 디스트리뷰션은 민인데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지수권은 항상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항상 1이에요. 근데 1. 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여기서 스탠다드 에러도 1이겠죠. 이거는 스탠다드 에러가 1이에요. 근데 1 여기 1, 2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96이랑 1.96인데 이 사이에 여기 있는 요 면적이 얼마냐면 이게 95예요. 근데 95%.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경우가 내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 값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은 차이가 20인데 이걸 스탠더다이즈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20인데 스탠더다이즈 시키는데 스탠더다이즈를 시키는 건 스탠더드 에러로 하는 건데 스탠더드 에러가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스탠더드 에러가 얼마냐면은 지금 요거는 36이니까 6이고 자 이걸 제가 모르죠 지금. 에? 이걸 모르는데 그 내가 이제 이 통계를 이 서비를 하면은 뭐가 구해지냐면 샘플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오겠죠. 이걸 S로 적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42였다라고 하면 자 임시 방편으로 내가 여기서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42를 대신 썼어요. 근데 42를 대신 써. 그럼 42 이렇게 하면 이게 7이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20을 그러니까 모든 스탠다다이즈 한다는 거 뭐냐면은 어떤 스코어가 있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스탠드 디비에이션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디비에이션을 이것도 차이니까 디비에이션을 항상 디비에이션을 스탠다드 에러나 아니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주면 요게 이제 표준화된 점수거든요. 근데 표준화된 점수는 G 스코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을 7로 나누면 2.86이 나와요. 2.86 이게 2.86. 근데 보세요. 2.86은 여기쯤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런 걸 가정했는데 내 가설이 이거고 이렇다면 분명히 샘플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구한 값은 여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기각해야 돼. 이게 기본 논리예요. 근데 이걸 기각해야 돼. 자 여기서 내가 다 G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T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T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약간 사기를 쳤거든. 편법을 썼거든. 뭐가 있으면은 이거를 써야 돼. 원래는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써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안 쓰고 이거를 갖다 대신 썼잖아요. 근데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갖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거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원칙 통계할 때 첫 번째 원칙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 이걸 모르면 대부분 모르지. 이걸 쓴다. 이걸 대신 쓴다. 이걸 쓴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같지는 않다는 거야. 근데 하나 굿뉴스는 뭐냐면
샘플 사이즈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 접근하면 이거 얘랑은 같아져야 된대. 이게. 예?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95%에 해당되는 게 1.96이잖아요. 근데 1.96 그 G 스코어가. 근데 내가 한번 또 계산해 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샘플 사이즈가 자, 제가 딴 데다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샘플 사이즈가 크면은 이걸 갖다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G 스코어를 써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샘플 사이즈가 1000개가 되면, 샘플 사이즈가 1000개 됐다. 그러면은 그 G는 1.96인데, 그 해도 1.96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게 돼.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샘플 사이즈가 200개다. 200개만 넘어가도 이 1.97로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져.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 근데 이런 뭐 차이도 뭐 중요하겠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 샘플 사이즈가 여기도 3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10개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에러를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의 방법은 뭐냐면은 이 방법을 쓴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내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우리가 원래 그 사람 논문을 낼 때는 스튜던트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 논문에 제출할 때 스튜던트라고. 그냥 자기가 그때 그 사람이 어떤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뭐 내가 뭐 과학 저널을 내면서 정말 내 이름을 내도 내기에는 내가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하고 겸손하게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 스튜던트 T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개발한 게 이거예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이건데, 그래서 G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있는데, 만약 샘플 사이즈가 적다라고 하면 여기 1.96이잖아요. 여기 1.96인데 우리가 좀 더 페널티 주는 거예요.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설이 더 기각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샘플 사이즈 적을수록 우리가 어떤 평균에 관한 값들이 나올 확률도 좀 작아지고 이게 에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샘플 사이즈 작아지면 더 플랫해져. 더 플랫해져.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 샘플 사이즈에 적으면 요 90 크리티컬한 점수가 더 뒤로 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95% 차지하는 게 여기 오는 거야. 95%가 되는 95%가 되는 점수가 요거에 관해서는 보면 여기까지는 와야지 95% 되는 거야. 이럴 때는 2.2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요거는 뭐냐, 근데 요거는 이제 샘플에 대한 펑션이에요. 샘플 사이즈는 n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를 빼줘야 되는데요. 우리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래서 이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n-1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인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 각각 다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준 거예요. 근데 각각 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확률을 다 계산했어요. 근데 요 점수를 뭐냐면 T 점수라 그래요. 근데 T. 그러니까 요거는 G 디스트리뷰션이고 요거는 T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T 디스트리뷰션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얘나 컨셉은 같은 거예요. 컨셉이 뭐냐면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런 거지. 시그마를 SE로 나누는 거는 SDM에서 샘플 디스트리뷰션 민에서 요건 G 테스트예요. 그러나 이걸 모를 때 우리 S를 쓸 때는 그 대신에 뭘 봐야 된다? T 디스트리뷰션 봐야 된다. T 디스트리뷰션이 또 그것도 이미 둘 다 똑같이 스탠다드 스코어다. 둘 다 스탠다드 스코어인데 요것은 이거는 이제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다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점수 표를 보거나, 표가 다 있어요. 근데 표를 보거나 또는 그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에 다 그 칼큘레이터이기 때문에 그 점수를 치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 그럴 때 제가 탭을 찾아봤더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5일 경우에, 지금 이게 35잖아요. 35일 경우에
요걸 이제 크리티컬 밸류라 그래. 이 표준 점수가. 근데 요거 G일 때는 1.96이고 뭐 1000이다는 1.96이지만 그러나 35일 때는 그 크리티컬 밸류, 그 T의 크리티컬 밸류가 얼마냐? 라고 하면 이거는 2.03이 돼. 근데 적어도 2.03이 넘어야지 넘어버리면 우리가 우리 가설을 기각하는 거야. 저거 우리 주장했던 거를 우리가 부정해 버리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근데 요거는 얼마냐? 우리가 요게 이제 T 스코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T 스코어라고 T 밸류라고 불러야 돼. 왜냐면 요게 우리가 이제 그 표준화 시킨 거죠. 우리가 원래 구했던 샘플의 값과 그 파퓰레이션 값의 차이인데 요걸 여기서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준 값이 요게 T 밸류인데, 그러니까 T 밸류는 2.86이니까 훨씬 여기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요거는 틀렸어. 그 말은 이런 가정, 이런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이런 밀이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작다. 근데 요거 그래서 요 2.86이다. 여기쯤 어디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여기쯤 밑에로 있는 요 확률을 양쪽으로 여기 2.86이라 그러면은 2.86 마이너스 2.86 요거를 두 개를 합친 거를 P라 그래. P 밸류. P 밸류가 짠 거지. 근데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이걸 기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자, 이 P 밸류는 내가 내가 가정한 파퓰레이션 민에 기반한 샘플 디스트리뷰션에서 내가 발견한 그 값보다 값이든지 더 익스트림한 값이 나올 확률, 그게 P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기각. 그래서 요게 이제 1표본에서의 T 테스트야. 근데 그래서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첫 번째, T도 스탠다드라이즈 스코어다. 그래서 그거는 특히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민에서의 스탠다드라이즈 스코어인데,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발견한 샘플 민, 서베이에서 나온 샘플 민과 내가 가솔로 제시한 그 샘플 민, 파퓰레이션 민과의 차이를 그 스탠다드 에러 나눠준 값이다. 그게 표준화된 점수고 T인데, T는 왜 썼느냐? 파퓰레이션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불완전한 샘플 S를 갖다 쓰면서 T를 쓰고 그때 값은 샘플 사이즈가 얼마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적을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되고, 그랬을 때 크리티컬 밸류라고 부르는 이 점수가 뒤로 간다. P도 더 작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설을 검증한다. 요것이 바로 T 테스트의 1표본 원 샘플 T 테스트다. 여기까지 하고 요걸 알면은 이제 독립표본과 대응표본도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독립표본과 대응표본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제 영가설 테스팅이라는 게 null hypothesis significant testing이라고 그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순전히 로직인데, 요걸 잘 알면 그 로직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지는 시간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